외도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1억에 현금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1억에 한패 아니냐? 거짓말이야. 중개사가 중개사가 왜 그랬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현직 공인중개사에게서 직접 듣는 찐 중개 정보 전해드리고자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박효충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박효충입니다. 현재 중개법인 운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중개법인들한테 중개업에 대해서 코칭까지 하고 있는 박효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대표님은 네. 공인중개사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보면 한 23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경력은 좀 긴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처음에 공인중개사가 되겠다라고 네. 결심하신 계기는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중개업을 시작한 게 이제 30살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좀 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부자도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과 친구가 이제 있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이제 중개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권의 그 코너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자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물주가 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개업 운영하고 있는데 블러블러블러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개업 하면 이런 묘지의 건물도 갖고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중개업이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괜찮은 업종인 거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번 중개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런 어떤 고민도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민해보니까 내가 중개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개업에 한번 임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매해 갈수록 이제 응시자가 가장 많은 해 점점 갱신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장 현황이 이렇게 뛰어들 만한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이걸 좀 공부를 하면 부동산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학원도 등록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실제 저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중개사들 이제 많이 만나는 걸 좀 가르쳐 보면 실제 이력서나 그들의 어떤 양력들을 보면 솔직히 비교를 해보면 옛날보다 약간 학력이든 혹은 경력 사항들이 좀 나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스펙이 더 좋든 아니면 어떤 공인중개사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제대로 보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무엇인가를 제공해야지 차별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차별성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찾아내면서 이제 일을 하신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성장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 중개 거래 그 자체로만 보면 거기에 전문성의 서비스 부분을 100% 차별화를 시키기에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약간 컨설팅 부분이든 아니면 자산 관리 부분이든 그런 걸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중개사한테 받지 못했던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차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근데 살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그냥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이 부분이 조금 한계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자격증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지식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합격을 목표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지식 습득을 할 목표로 한다면 그 과목들의 의미는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투자를 해보는 거고 내가 투자를 많이 못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업 속에서 들어가서 누군가 투자하는 걸 보고 같이 이렇게 고민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런 안목이 키워지는 거 아니겠나 싶거든요. 네. 경력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으셨는데요.
이제 고객분을 상대하시다 보면 네. 물론 모든 고객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네. 물론 고객님이시긴 하지만 네. 좀 이런 분들은 좀 피하고 싶다. 음. 이런 분들은 우리 사무실 말고 다른 사무실 가셨으면 네. 좋겠다.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중개사를 모르다 보니까 약간 또 딜을 해야 되니까 약간 합성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또뭐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도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거짓말 하면서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원하는 물건 정확하게 또 파악도 못 해주고 제공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당히 이제 그런 분은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합성하다 보면 솔직히 뭐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자를 이제 다 뭐 중간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뭐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책임의 소지가 이제 중개사가 아니고 이제 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책망을 중개사한테 막 하는 거예요. 책망, 당신 때문에 뭐 안 됐어요. 뭐 심심하. 그러면 뭐 아니 뭐 당연히 기분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결국은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도 자꾸 또 그러면 이제 마음이라는 게 계속 가지 않다 보니까 뭐 서비스도 적당히 또 일도 그 이후에 계속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안 좋았던 케이스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네. 뭐 전세 사기라든지 요즘 막 젊은 분들 특히 부동산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걱정이 엄청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일하시면서 그런 분쟁이나 뭐 네. 그런 거를 같이 목격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됐었는지 그런 부분. 저도 뭐 그 초창기 이제 시절에 중개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나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그 의뢰된 물건이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고 지분으로 되어 있죠. 건물만 다 개별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관리가 복잡하네요. 복잡한 거죠. 매도인도 알아요. 이 물건 팔기 힘들어.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도 이제 의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열심히 아무튼 간에 해서 계약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할 때 매수인 측 이제 공동 중개로 했죠. 몇 주 지난 다음에 매도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매매 금액을 뭐 그냥 확인차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 우리 거래한 금액이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달이 잘못됐군요. 근데 이게 전달이 아니라 거짓말한 거예요. 매수인 측 중개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 금액이 2억이다. 그분한테 3억에 이걸 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다르게. 네. 중개사가. 중개사가 매도인 분이 이제 다운 계약서를 원했다. 그래서 3억인데 2억에 거래한 거로 그냥 쓰고 1억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억은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매수인 부동산이 그 고객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제 금액도 이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억에 현금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깜짝 이제 놀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실제 이제 매도인 분도 그런 사정을 이제 듣고 우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왔는데 그렇잖아요. 저희한테 혹시 그거 알고 있었냐? 당신도 공범이 아니냐?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엄청 황당하죠. 얼마나 황당해요. 그 과정에 이제 그런 오해를 이제 그 매도인한테 받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 또 그 일처리 과정에 그렇게 이상한 중개사도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중개사는 그 중간에 그 현금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의도였죠? 그런 거죠. 네. 참.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이상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깜짝 놀랄 그럴 케이스였는데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표는 이제 우리도 거래를 좋은 가격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나 임대차를 이제 내놨을 때 좀 좋은 가격에 잘 거래를 하기 위한 어떤 중개사님만의 대표님만의 어떤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되어야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즉 그 얘기는 이 사람이랑 확실하게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지
뭔가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될 수도 있고 더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내가 당신한테 뭐 이게 의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나랑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좋은 금액에 한번 팔아봅시다.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사주세요라고 뭔가 신뢰 부분들도 확실하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다른 뭐 예를 들어 다른 부동산 안 갈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면 그 중개사 입장에서 이분은 확실한 고객이니까 나는 이분이랑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서비스든 노력이든 더 많이 가미를 시켜서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약간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참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실질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중개사분들의 심리 우리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대표님이 워낙 오랜 기간 일을 해보셨으니까 네. 또 같이 하시는 소속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를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거꾸로 딱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하시고 또한 이제 원하는 어떤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박효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